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나는 갤럭시를 이용했는데 굳이 이번에 아이폰 16이 아니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갤럭시를 사용했던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갈아탄 다음에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아이폰 16을 사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총 12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아직 아이폰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설정들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이폰을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아마 엄청나게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피처폰 때는 이런 스카이도 이용을 했었지만 스마트폰은 저는 유일하게 갤럭시만 이용했어요. 완전 갤럭시에 특화가 되어 있는 갤럭시 유저예요. 그런 제가 이번에 아이폰 16을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불편한 것들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적응을 해나갔어요. 저 같은 경우야 기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적응이 완료가 됐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테고 생각보다 아이폰의 메뉴트리 뎁스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아이폰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직관적이지 않은 메뉴트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봤고요. 그 첫 번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갤럭시 S24 플러스, 얘는 아이폰 16인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앱을 실행할 때나 화면을 전환할 때 동반되는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건데요. 갤럭시도 원래 디폴트 값은 전체적인 창의 애니메이션이나 뭐 앱이 열릴 때 애니메이션, 전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정의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 보면 그 배율을 0.5로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화면이 전환되거나 앱이 열리거나 이렇게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갤럭시보다 훨씬 더 애니메이션 효과가 뛰어납니다. 뛰어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욱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설정을 열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홈 화면으로 넘어갈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 화면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갤럭시를 사용했다가 아이폰으로 갈아타신 분들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설정을 하냐면 아이폰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시고 동작, 그 다음에 동작 줄이기라고 있습니다. 아이콘의 시차 효과를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작을 감소시킵니다라는 안내가 있는데요. 이걸 켜시면 크로스페이드 전환 선호라는 메뉴가 또 뜨거든요. 화면에 항목이 표시되거나 사라질 때 슬라이드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위해서 움직임을 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켜세요. 이 두 가지를 다 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되는 속도는 비슷하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앱 화면을 그대로 이제 끌고 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빨라진 건 아니지만 빨라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약간 페이크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물론 아이폰의 어떤 그 스무스하게 열리는 듯한 애니메이션 동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화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설정을 꼭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설정은 통화 종료 버튼입니다. 저희가 갤럭시를 이용하거나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도 전화 통화를 할 때 볼에 눌리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면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크린 오프가 되는데 이건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누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고 하루 날을 잡고 통화 테스트를 쫙 했어요. 이어폰을 꽂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통화로도 하고 스피커로도 하고 엄청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이폰은 여러분 통화 중일 때 전원 버튼을 누르고 화면 스크린 오프를 시키는 순간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 설정도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터치에 들어가시고 쭉 내리시면 잠금하여 통화 종료 방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끄시면 통화 중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끊어지고요. 이 메뉴를 켜셔야만 전원 버튼을 눌러도 통화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폰을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화 종료 방지 기능을 켜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할 설정은 바로 알림 시 LED 깜빡임인데요. 이게 디폴트로 켜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설정을 막 하다가 그걸 켰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통화 테스트를 엄청 한 날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올 때 이 프레쉬가 엄청 깜빡입니다. 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걸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 또한 이번에도 역시나 손쉬운 사용에 있는데요. 되게 손쉽네. 쭉 내리시면 오디오 및 시각 효과라고 있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맨 밑에 알림 시 LED 깜빡이 있습니다. 이걸 켜시면 전화 오거나 알림 올 때 플래시가 계속 깜빡거리고요. 이거를 끄시면 더 이상 LED가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부 다 손쉬운 사용이라는 메뉴 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뎁스가 좀 깊어서 그런가?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이게 이 메뉴 트리 안에 들어가서 있을 만한 메뉴인가? 이거를 그 전 뎁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도 이거를 찾는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나 했거든요. 사실 아이폰 자체가 직관적인 메뉴 트리는 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요. 뭐 물론 이거는 제가 갤럭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거는 뭐 설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갤럭시가 버즈3 시리즈를 판매를 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됐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서 아이폰으로 갈아타실 경우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전화가 오면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서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랬을 때 여러분 버즈3로 바로 수신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즈3를 끼고 있는데 얘로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친 결과 알게 된 내용이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에어팟은 이렇지 않대요. 호환성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버즈3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팸 문자 번호 차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문자를 선택하고 이 밑에 삭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번호도 함께 차단 기능이 같이 있어서 메시지를 내가 읽지 않고도 이 번호 자체를 그냥 스팸이라고 인식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 아이폰은 그런 직관적인 기능이 따로 없길래 제가 조금 이제 뎁스를 더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일단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번호를 누르고 정보 탭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있는 발신자 차단 버튼을 따로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연락처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어찌됐건 해당 번호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직관적이냐 그리고 뎁스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이용하기에는 갤럭시의 이 차단 메뉴 트리가 훨씬 더 편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이용하실 때 PIP 모드로 유튜브를 보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그냥 난 사운드만 듣고 싶은데 화면까지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갤럭시와 아이폰에서 전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홈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냥 X 버튼을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인디케이터 바를 내린 다음에 재생 버튼만 누르면 사운드는 이렇게 그냥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이폰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PIP로 노출이 되고 다른 앱들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갤럭시하고 똑같이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폰은 홈 화면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미디어 창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화면을 보고 싶다 싶을 때 갤럭시처럼 위에서 이렇게 두 번 내릴 필요 없이 오른쪽에서 딱 빼버리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갤럭시보다 제 생각에는 아이폰이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설정 관련된 걸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용성 관련된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두 스마트폰의 통화 음질 차이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AOD 꾹 누르시면요 안테나가 최저로 내려갈 때는 한 칸만 뜰 때도 있고 화면의 선명도만으로도 봤을 때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각각의 서드파티 앱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자기네 앱들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